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10년 기다린 구조조정 해법. 서산, 포항, 드디어 산업위기 지역 됐다. 정부가 서산, 포항을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2년간 각종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석유화학 산업 의존도가 높은 두 지역이 수년간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야 구조조정 지원과 재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자금, 2차 보전, 자본투자 촉진,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제공되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 전기료 감면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들이 위기를 수년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매우 늦어졌다는 비판이 컸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정은 뒤늦은 지원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 고급, 분양가 규제 있는 곳이 대세. 하반기 아파트 청약 승부처는? 서울, 하이엔드, 고급 브랜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하반기 청약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과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도 규제 완화 영향으로 청약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인 하이엔드 단지도 높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7에서 8월 청약 경쟁률에서 서울 동작구, 리버센트 루프리츠 위버는 1순위 경쟁률 19.9대 1을 기록했고 과천의 DH 아페스타는 52.3대 1, 부산, 서밋 리미티드 남천은 22.6대 1을 기록하는 등 지역별로 뜨거운 청약 경쟁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과 하이엔드 브랜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과천, DH 아페스타는 전용 59평방미터에도 17억 원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성동구, 오테르 아트리체도 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브랜드 인지도와 입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 분양 시장은 서울 및 인기 지역, 하이엔드 단지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간만으론 한계. 주택 공급 늘리려면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선투자, 도심 고밀 개발 유도 등이 언급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혹은 폐지 등 제도적 변화 요구도 나왔습니다. 공급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사업장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착공이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어 실질적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에서는 상반기 인허가 13만 8천 가구 중 10만 가구만 착공에 들어간 상황을 예로 들며 행정 절차와 금융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에만 맡겨서는 공급 확대가 어렵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산단 발표 전 땅 사두고 쪼개 팔기. 용인 반도체 부지 투기 실태 충격.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전 135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기 세력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일부 투기자는 땅을 쪼개 여러 명에게 팔아 분양 이익을 취했고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도 허위 계약과 대리경작 등 편법을 동원해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인물 중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사 관계자 등 업계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직적으로 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투기자들은 2023년 3월 국가산단 발표 전부터 용인시 이동읍 일대 72만 8천 평방미터 부지를 조직적으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계약 및 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최대 이익의 30%를 이익 환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산단이 소수 투기 세력의 사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팔 사람도 없는데 가격은 올라. 성동, 광진 집값, 왜 오르나? 6. 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1,100억 원으로 2월 대비 약 6.6% 줄었고 특히 강남 3구는 최대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 광진 등 한강변 알짜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는 있으나 매물이 부족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며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는 오히려 가격 조정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외곽 지역도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성동, 광진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 신규 입주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 거래도 꾸준히 발생 중입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낮아지며 월세 수요가 늘고 있는 점,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맞물려 전체적으로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오른다는 기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집값 흐름이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내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안 돼요? 수도권 빌라 4채 중 1채, 세입자도 집주인도 막막.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도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공시가 126% 이하로 강화합니다.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4건 중 1건은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새 전세 계약의 약 27%는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며 인천은 무려 45.9%에 달합니다. 주로 공시가격이 낮은 빌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투자,
전세 끼고 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월세 전환 가속화 및 시장 위축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출을 못 받아 입주가 어려워지고 집주인 역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세 사기 방지에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혼란과 월세화 가속이라는 부작용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시가 반영률이 낮은 빌라, 다가구 주택 등은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국회도 세종으로 행정수도 완성 향한 첫걸음. 2030년까지 세종시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는 계획이 시작됩니다. 오는 연말까지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국가상징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75%에 달하는 210만 평방미터 규모로 금강과 인접한 조망 좋은 부지에 조성됩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는 안보상 이유로 산이 가깝고 외곽의 부곡지구가 선택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분원은 의원회관 등 일부 기능이 배치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사무처가 구체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공공성과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해 시민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마련됩니다. 기사에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이 계획을 평가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처럼 국가 정체성과 행정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 대변신 예고. 서울 도봉, 동작 등 8곳 재개발 시동. 서울시가 20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습니다. 신통기획이란 민간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지는 다음 8곳입니다.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의 1번지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133의 1번지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의 92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의 29번지 일대, 용산구 용산동 2가 1에서 1351 일대. 선정 기준은 노후도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기존 신통기획 구역과 인접해 있어 개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 방학동, 가리봉동은 기존 사업지와 연계. 상도동은 단지하 주택 비율이 70% 이상. 도림동은 침수 취약지. 서울시는 이번 선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평균 0.5년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울 내 낙후 주거지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빈집 없애면 세금도 확 줄어든다. 정부, 방치 주택정비 유도책 발표.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빈집이 있어도 건물 노후화만 반영되어 세금 혜택이 없었으나 철거 후 실질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철거 후 3년 내에 신축할 경우에는 취득세도 50% 감면됩니다. 단,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신축은 가정용 산업단지 임주자의 경우에도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 비수도권은 취득세, 재산세 50%,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75%까지 감면. 수도권은 각각 15% 감면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 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역민을 채용할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예, 상시근로자 1명 고용 시 법인 지방소득세 45만 원 공제, 중소기업은 70만 원 공제 등.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재 전국에 약 13만 4천 채에 달하는 빈집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주 올랐지만 주춤. 서울 집값, 상승세 제동 걸리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29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0.09%로 둔화됐습니다. 전국 아파트는 10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0.00%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은 송파구 0.29%로 신천, 문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강남권 외에도 과천 0.2%, 중앙, 원문동이 있는 대전, 잠실, 방이동이 있는 송파구 등은 여전히 소폭 상승 중입니다. 전세시장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일부 지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전국 전세 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01% 올랐고 서울은 0.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방은 0.02% 하락해 지역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